자, 노을입니다. 노을. 자, 스타트에 어제 점상을 찍고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어제 점상을 찍고 들어가서 지금 스타트에서 약세죠. 이거 단기고치로 아주 작정한 종목의 전형의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도 여러 번 얘기 들었었는데요. 자, 최근의 시세는 세력들이 지금 당기려고 작정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 양봉으로 그냥 잡아 뽑으려고 패는 날은 아주 선명하다는 얘기 들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기려고 작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갭을 만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일 종가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는 범위, 그렇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선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입니다. 이렇게 점상 들어간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상가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갭을 이렇게 벌려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갭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이 S에서 최초의 경우에 작년에 이제 최초 스타트 유형으로 설명드렸던 게 이 종목 같은 케이스였었죠. 이게 그래서 갭으로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진짜로 강한 게 아니고, 네이처셀의 두 번째 시세에서는 저렇게 갭을 만들면서 올라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갭을 만들면서 이렇게 점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으로 당기는 게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일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요, 비슷한 가격에서 살짝 눌렀다 감아서 돌려버리고, 갭을 그렇게 만들질 않죠. 바로 감아서 돌려버리고 눌렸다가도 쳐 돌려버리고, 이렇게 갭을 만들지 않고 작정해서 잡아다니는 이런 형태가 지금 가장 강한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어저께 이제 강하게 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도 사실은 조금 구라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 종목은 원래서부터 이렇게 세력이 강하게 붙어있던 종목이고요. 이게 조금 애매한 종목이에요. 일단 우선은 가능성은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되는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항상 세력형으로 움직이는, 조금 다르죠.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선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가 항상 열려있는 데 반해서 현실에서 보여주는 게 너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자라는데, 어제 나온 요새 보면은 이거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어제는 6회서 올린 게 대규모 공급 계약 기대감 가지고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급 계약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 하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하는 얘기.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시키는 흐름이, 시장의 흐름이 워낙에 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뻥튀기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이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 회사 측 얘기로 매출 9조 5천억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 측 얘기로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분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앞에 얘기했던 그 기자들 뻥튀기 시켜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중에서 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가장 많이 열려 있는 기업이 노을이 이제 그런 대로 가장 많이, 뻥튀기는 좀 심하게 많이 시켰었죠. 이거는 예전에 이제 3빌런 같은 종목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3빌런 같은 경우도 초기에 처음서부터 이거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3빌런 같은 경우에 뭐라고 제가 처음 상장될 때 이거 뭐라고 얘기를 들었었냐 그러면, 이 3빌런이 상장될 때 목표가를 이 목표치를 얼마나 잡았냐 그러면 연매출 5천억의 목표라고 얘기를 잡았습니다. 연매출 500원, 500원 아니고 5천억, 5천억. 즉 이게 상장이 될 때요, 실적이 이러던 이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다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귀질환 진단 아무도 없는, 자, 요거를 이제 좀 더 강력하게 부풀려서 뻥튀기 시킨 형태가 노을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진단이고요, 노을도 진단업체고요. 둘 다 진단이죠. 여기는 희귀질환 진단이고요, 노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라리아하고 자궁경부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좀 세게 붙어 있어요. 말라리아는 사실 별거 아닌데요. 이제 노을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의 모멘텀 가지고 돌고 있는 건데, 기존에는 말라리아하고 이제 앞으로 자궁경부암을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궁경부암이 잘 아시다시피 여성 암 질환 중에서 랭킹 4위입니다. 네 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에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는 물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여성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걸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리는 형태다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뚫고 들어가면 큐리옥스가 어처구니없는, 큐리옥스에 비하면 뭐 굉장히 얌전한 편이긴 하죠. 여기 매출 9조 5천억에 걸려야겠대요. 작년도 매출 46억 나와 있는 회사가 매출 9조 5천억이 목표라 그럽니다. 심화도 좀 많이 심했죠. 자, 이 노을의 경우에는, 자, 이거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게 객관적인 분석에 의한 기사가 아니고요. 이런 전망 자체가 누가 한 얘기냐라고 하면, 회사 대표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회사 대표가 경제신문하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상장 기업이 상장 앞두고 인터뷰 또 하죠. 이제 IPO하는 앞둔 기업이 IPO하는데, 우리가요 사실은 실적을 미리 다 당겨 쓴 거고요. 저쪽에서 저 매장인 요구를 해서 재무적 투자자들 같은 경우 사모펀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실적도 조금 마사지를 해가지고 미리 당겼었고요. 사실은 뭐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애초에 있을 리가 없죠. 이거 인터뷰에서는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나와요. 저도 이제 그 똑같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잡지 몇 군데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좋은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잡지 인터뷰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세상 최고의 전문가야. 당대로 휩쓰는 전문가처럼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언론사에서 그냥 그렇게 시를 써줘요.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냥 그렇게 써주고요. 마사지를 해서 써주고요. 그 시사 잡지에서도 그렇게 마사지를 해서 써줍니다. 그 인터뷰하면서 나쁜 얘기 쓸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가 그 돌아가면서 씻는 그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 한국경제신문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 인터뷰예요. 거기에서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세계 유일의 자궁경부암 진단 제품을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혈액진단,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혈액진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빌 게이츠들하고 연결한 거는 기존에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말라리아 진단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 말라리아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침투에 들어가 있는 국가는 굉장히 많은데 아프리카 돈이 없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좌측에 보시죠. 자,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이제 이게 주가 이거요. 여기 와서 보실까요? 아프리카에 200대 이상의 장비를 설치를 했다. 그 아프리카에 200대 장비를 설치를 했는데 실적이 이제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분명하게 이제 기술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이 말라리아 진단 이거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빌 게이츠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빌 게이츠가 이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저기다 기부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와서 방안에서 이제 요걸 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이 회사의 진단,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건데 이걸로 유명한데 이게 사실은 돈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의 기대감 같은 경우 어디에 들어가냐라면 이 자궁경부암 이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목표를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목표를 얼마를 잡았냐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매출을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우리도 삼성전자 인수한 테니까요. 더 한다 그랬잖아요. 저 앞쪽에 그 롯데케미칼을 얘기했던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if 계속 붙여나가는 그 스토리대로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나도 삼성전자 인수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주 주말에 로또 복권에 내가 1등을 맞아서 그 로또 복권 1등을 맞은 가지고 이더리움을 50배 레버리지로 전액 배팅을 시켜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더블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제가 몇 배를, 돈을 얼마를 벌게 되죠? 로또 복권에서 10억 당첨을 받았습니다.
지역 당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질러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5000%가 나오는 거거든요. 5000%. 예. 자, 50배 레버리지에 100% 더블 5000% 나오는 거잖아요. 5000%. 50배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10억에서 500억 되는 거죠. 500억. 거기서 500억짜리 충분히 되죠. 거기서 한 바퀴 더 돌려버려. 한 바퀴 더 돌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2조 5천억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한 바퀴 더 돌려가지고 세 바퀴만 돌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소설로 쓰게 되면 누구나 다 빌딩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재벌이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걸 액면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거 지금 이 기업들이 어떻게 9조 5천억이 나오겠냐고. 이게 무슨 재주로 얘가 9조 5천억을 내는 동안에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다 쳐놀고 있어? 이 기업이 혼자서 전세계 시장을 싹쓸이 해가지고 9조 5천억을 그러니까 시장 전세계 시장의 반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규모가 20조니까 19조 정도 예상이 되니까 자기네가 반을 먹어치워가지고 거기서 매출 9조 5천억을 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2030년까지 9조 5천억을 싹쓸이 하는 동안에 전세계에 있는 나머지 기업들은 다 쳐놀고 있냐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데 나머지 다 돌고 나머지들 다 그러는 동안에 얘가 다 떨어질 정도로 압도적인 전세계 최고의 기업이냐 이거야. 전세계 최고의 기업이 주가가 왜 이러고 있었어? 자, 노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재료에 혹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당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세력성 프라이드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기업이다라고 이런 프레이라고 하면 이거 전고점 넘긴다가 기본 목표가 됩니다. 당연히 애초부터 전고점을 넘기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게임을 벌이지도 않고요. 이건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자마자 벌써 위로 날려버리는 형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세력들이 처음부터 아주 작정을 하고 들어온 케이스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정확하게는 이 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뭘 보게 되냐면 이게 어제 이제 원래 한국경제신문에는 어제 실린 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사 자체는 9월 11일 날 지난주에 작성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작정을 하고 쏘는 형태로 이게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노을은 AI 진단 쪽에서 이게 세력성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거 분석을 해드리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그게 될 만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죠. 이 노을은 저희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성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기업이고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궁 경부암도 테마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보인다. 앞에 얘기를 이게 했었죠. 이게 작년 이맘때예요. 저 작년도에 주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작년도에서 여기서 빠져나올 때 이때 얘기 들었던 거거든요. 자궁 경부암 요게 지금 요때 이게 잡아당겼던 그 이슈를 지금 확대 재생산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요걸 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 이슈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올라 들어가서 또 보죠. 그래서 잡아당기고 패버렸고요. 여기도 있죠. 테마까지 테마에다가 재료에다가 의료 AI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AI라고 하는 이쪽 섹터 분야 자체가 그래요. 이쪽 섹터 분야 자체가. 그래서 의료 최근에도 이 의료 AI주들 같은 경우에 또 테마형으로 쭉 치고 들어오는 흐름들 있었고요. 돌아가면서 올라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거 지금 1000억 정도 되니까 의료 AI 기업에 비하면 어저께가 1000억이었으니까 이제 오늘 한 1300억 정도 되겠네요. 13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의료 AI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쌉니다. 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보게 된다 그러면 또 상당히 싸죠. 자, 이게 이 종목에 저 뒤쪽으로 들어가서요. 경쟁사 비교 같은 경우 이제 진단주 같은 경우들이 나올 텐데, 자, 지인시스템, 아이센스, SD바이오 이런 쪽에도 갖다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특이하게 움직였던 거 의료 AI니까 루닛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서 예전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3빌리언하고도 제가 비교를 해드린 바가 있죠. 이 종목. 자, 저 나오는 대로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 진단에, 그러니까 파괴력으로 친다라고 하면,
사실 희귀질환 진단의 3빌리언보다도 지금 이 노을이 파괴력이 더 세죠. 재료는 3빌리언이 2200억입니다. 진시스템은 이제 좀 낮은 아래쪽에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데 좀 이거 종목은 이건 의료 AI라고 볼 수가 없죠. SD 바이오스 센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고요. 이건 코스피죠. 자, 여기서 이제 의료 AI 쪽에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만 여기 보면 룬이 또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의료 AI 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의료 AI라는 이름으로 보게 된다면 뭐 JLK 같은 게 이게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토마토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있죠. 의료 AI의 원격 이렇게 보는 요런 애들은 이제 이게 노후라고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크기도 이제 1000억 비슷한 올라와서 1000억이니까요. 이것도 그렇죠. 토마토 시스템도 테마 흐름 타고 아주 강력하게 시세부터 가지고 단기 시세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쳐서 당겨서 날려버리고 그리고 쫙 해먹고 빠져나가고 이런 구조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액면대로 그대로 가지고 우와 빌 게이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빌 게이츠가 들어가서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 안 됩니다. 앞에도 이게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지금 이제 돈이 안 되고 이슈를 만드는 분야 하나, 그 다음에 돈이 될 만한 분야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주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AI 붙어 있고요. 자궁 경부암 진단 이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빌 게이츠 재단이라고 하는 저 이슈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AI 의료주들이 뜰 때마다 이런 거는 한 번씩 이렇게 해먹고 날아나가는 형태의 시세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크기 자체가 최근 오르기 전까지는 1000억도 안 됐었죠. 1000억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불구하고 토마토 시스템이 그랬던 것처럼 토마토 시스템이 저렇게 올라와지고 이제 1000억이니까요. 저 아래쪽에서는 1000억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 시스템 같은 종목들처럼 이제 저가 1000억 이하의 저가 국면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위에 쭉 올라 들어갔습니다. 이제 위쪽에서 붙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구간이죠. 위쪽에서 자 스타트에서 이제 이런 거 스타트에서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서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런 세력으로 당기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아주 선명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나올 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요. 갭으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 그 포기해버리셔야 아예. 갭으로 나오고도 위로 당기는 형태가 있죠. 이 노을 같은 경우도 앞쪽에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상한가 바닥에서 상한가로 폭주시켜서 당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갭으로 나온 것도 더 올라 들어가는 흐름인데 이쪽에서 갭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는 이런 십자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이건 선수들의 영역 종목이고요. 개인들이 쉽게 따라갈 흐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갭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일단 초짜급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가 눌려 들어가는지 이쪽 같은 경우도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시가가 18.8%였고요. 저가가 6%니까 시가에서 시가서 12%가 깨지는 거거든요. 이거 개인 투자자들은 못 버텨요. 이거 저 어떻게 버틸 거야? 12%가 깨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투자들이 쉽게 유행을 들어가는 유행이 아니고요. 개인 투자들 쉽게는 계속해서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플러스 5,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선에서 스타트해서 그렇게 장봉으로 뽑거나 혹은 살짝 눌렀다 바로 돌리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시간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에서 보통 30분 이내에 눌렀다 쳐돌리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요. 그거 꼬리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앞쪽에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미리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대놓고 잡아당기는 형태, 이게 세력형 형태가 되는 종목인 거고요. 세력형 종목인 거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저는 고가에서 이렇게 눌렀다 들어가는 형태로 간다라고 설명드리고 위치 이렇게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그래서 아주 세력형 형들 같은 경우 지금 정도의 세력성 수급이 전부 다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세력 안 들어오면 말짱꽝이고요. 제일약품 같은 회사들 온코닉이 저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지 않습니까? 세력 수급 안 들어오면 게임 끊인 장세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 아주 선명한 흐름들을 보기 때문에 이거 따라 들어가면 되고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신고가를 뽑는다 쪽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라 그러면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요 자리죠. 요 위치 요 정도 자리에 장중에 눌렸다가 되들어가는 흐름 다음에 이거 꼬리 잡고 들어가는 흐름으로 노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차익실현
고점을 넘길 것 같은데요. 이제 요쪽 라인에 들어가면 이제 이 위쪽서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두고 계셔야죠. 준비를.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일링 스톱으로 이걸 넘어 들어간 라인에서 알려드린 트레일링 스톱 비율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고가 대비 마이너스 7% 아래로 밀려 들어가면 책 실어 시켜버리고 손 떼라. 이렇게 살펴보는 거. 자, 노골적으로 당기는 종목들과 이런 거 계속해서 구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나올 때 잘 나올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9조 5천억 얘기만 듣고 생각하고 있고 조단위 매출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정작 팔고 나와야 될 때 못 팔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세력들 반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속해서 구분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닌가 별개로 상한가 들어가겠네요. 설명드리고 있는 동안에 이건 상한가 노리는 걸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노렸다가 그죠? 이렇게 잠깐 내려가지고 요거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그대로 당겨버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조금 풀릴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경우 이제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전고점 넘기겠다고 작정한 케이스예요. 자, 노을이었습니다. 자, 전재투자TV에 들어오시면 전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르고 설치해서 들어오시면 거의 전문가 24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세력 급등주 잘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건 귀신같이 따먹죠. 이런 거 그런 전문가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재료 나오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늘어서 내는 전문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들 혹은 급소 전문으로 들어가는 전문가 있고요. 테마주 매매 기똥차게 잘하는 전문가 있고 이게 전문가들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우는 일단 우선 다 들어가신 다음에 24쪽 다 들어가신 다음에 코인 아는 분들은 코인 전문가도 두 분 있죠. 그거 이렇게 빼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문가들 조금 앉아 계시면서 이 전문가가 어떤 접근법으로 접근을 하느냐, 전공 분야가 어떤 전공이냐, 전문가로 가서 모든 섹터 모든 종목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할 수는 그럴 수는 없죠. 전문가 신인데 신도 아닌데 모든 종목들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특히 잘하는 분야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잘하는 분야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전문가들 특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장세 이제 매매법을 파악하고 오늘 같은 날 같은 건 이제 틈새 중심으로 돌아 들어간다, 개별 중심으로 돌아 들어간다고 스타트에서부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개별로 따로 움직이는 종목들, 중동 테마 같은 거 전형적인 틈새 테마죠. 이런 거 중동 테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틈새 테마 대표 케이스로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테마 다루는 룰에서 요런 거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세력 전문가 이제 요런 쪽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이래야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천주는 매일 수십 개씩 나오니까 추천주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추천주 할 게 아니라 어떤 추천주를 내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특기부터 파악을 하셔야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